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밴드는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는 기출 문제 중에서도 여기서는 뭐 이제 28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교적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고 또 기본적인 반도체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에너지 밴드란 이제 무엇이냐? 여기에서 보시면 네, 결정 내에서 전하, 즉 전자와 전공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네, 세 개의 영역, 가전자대, 금지대, 전도대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결정이니까요. 아까 이전 시간에서 실리콘 이 결정을 한번 이제 예로 들면은 이제 실리콘 이제 원자가 있고 먼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으면은 사실 두 개는 이제 공유결합 상태로 해서 이렇게 결합한다고 아까 이제 이전 시간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자, 이 상황에서 전자가 이제 각자의 원자 주위를 이제 양성자 주위를 이제 돌긴 하겠지만 이 전자가 도는 궤도와 궤도 사이에 이렇게 구분되는 영역 같은 게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제 도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가는 영역,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자가 이제 도는 영역. 그래서 이 영역대가 이제 다 각각 바깥에 전자가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까 이제 3족이라든가 5족 이런 원소들 같은 경우는 3족에는 이제 전공, 5족에는 잉여 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더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에서 서로 다른 이제 대역으로 이제 건너간다거나 그죠? 그러면은 바깥에서 어떤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라든가 특정한 상황에서 전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실리콘 결정은 워낙에 이제 요 에너지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실리콘이 아니고 이를테면은 뭐 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붕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주변에 이제 전공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잉여 전자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다른 곳에서 전자가 이제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전자가 바깥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대역을 나눈 게 이제 밴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이제 가전자대라는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이제 이 원자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에너지 밴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에서도 일단 이제 고체 상태이긴 한데 가전자,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를 가전자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여기 있는 가전자가 이제 보통 최외곽 전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채워진 에너지 밴드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밸런스 밴드. 많은 분들이 밸런스의 이 스펠링을 오해를 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 뭐 이런 뜻의 그 밸런스가 아니고요. 여기 A가 아니고 E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판서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요거 잘못 쓰시면 안 되고요. 영어로 이제 이 가전자대를 이제 밸런스 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또 0도에서 전자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높은 전자 에너지 밴드. 네. 그래서 어떤 원소든지 간에 이제 최외곽 전자가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그 최외곽 전자가 정상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온도 이제 0도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썼죠. 그래서 뭐 일상적이 됐든 절대 온도가 됐든 이게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를 할 때 뭐 플라즈마라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가면 가게 될수록 이제 에너지 밴드가 이제 높아지게 될 텐데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위치를 가전자대다, 밸런스 밴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영역이 이제 있죠.
전도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컨덕션. 컨덕션 하면 좀 익숙하지 않은가요? 네. 우리가 이제 도체를 뭐라고 그러죠? 컨덕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전도대의 영역은 한마디로 전자라든가 이제 전공이 이제 이동을 하는, 정확히 말하면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는 이제 그 영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전자 때의 전자가 외부 에너지를 받아서 오르는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아까 최외곽에 이제 전자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바깥으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바깥으로 탈출하는 이 영역을 갖다가 이제 전도대다. 그리고 여기 최외곽 전자가 도는 영역을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여기가 가전자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탈출, 이동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적더라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레벨이다. 그래서 전도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전자들이 이제 다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유기 상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소위 이쪽을 타고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지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금지된 영역. 그래서 가전자대와 전도대를 분리시키는 에너지 밴드, 밴드 갭이라고도 함. 그래서 아까 이제 가전자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장벽 같은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전도되고 여기가 이제 가전자대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요 영역을 갖다가 이제 금지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존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자대에 있던가 아니면 전도대에 있던가. 근데 분명히 둘 사이에는 이제 넘어가는 이제 순간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포비든 밴드, 금지대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전자대의 에너지 밴드하고 전도대의 에너지 밴드가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밴드의 차이,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밴드 갭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금지대에서 원래는 전자가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가전자대에서 전도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면은 이 중간에 어떤 순간에는 전자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존재하는 그 확률을 따져가지고 금지대 내에서 전자의 존재 확률이 50%가 되는 에너지 준위를 갖다 보통 페르미 준위, 페르미 레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이제 관련한 이제 물리학자 이제 페르미의 이제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거긴 한데 이 페르미 준위가 늘 이 전도대하고 가전자대의 정중앙 이쪽에 있지를 않아요. 어쩔 때는 가전자대에 좀 가깝게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도대에 좀 가깝게 있기도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건너갈 때 이 에너지 밴드 갭이라든가 요 차이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이게 다 결정과 결정 상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 원자가 뭐 5족이다, 여기는 실리콘이다, 반대로 뭐 3족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전자가 위치하는 이 페르미 레벨이 이쪽 불순물 쪽에 이제 가까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실리콘 쪽에 이제 가까울 수도 있고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 가운데는 아니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원자 핵,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양성자 이제 이렇게 되고요. 보통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전자가 이제 돌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존재하는 확률에 이제 구름처럼 이제 분포를 하게 해놨는데, 자, 1궤도를 보통 이제 K궤도, L궤도, M궤도, N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최외곽 전자수에 따라 가지고 1궤도에 이제 보통 2개, 그다음에 8개, 18개, 3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2궤도에만 이제 전자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뭐 제3궤도까지 이제 전자가 일부 존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바깥에서 돌고 있는 이를테면 제2궤도에서 이제 원자가 이제 돌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같은 궤도상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데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다른 궤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를테면은 지금 이 그림상에서 요 원소 같은 경우는 여기 디귿에 해당하는 여기가 이제 최외곽 전자다. 여기가 최외곽이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 최외곽 전자가 머무르는 에너지 밴드를 아까 가전자대라고 불렀죠. 가전자대.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위에 에너지 밴드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 위에 에너지 밴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대. 여기 영역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가전자대. 그리고 이 중간은 여기에 이제 그림이 참 잘 표시가 되는데 절벽처럼 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단계에서는 전자가 거의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동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전자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제 전자가 존재를 하지 않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에만 전자가 이제 존재를 하는, 한마디로 이제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금지대라고 했던 이 금지대가 이 중간에 위치를 하죠. 여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르미 레벨은 여기에서 어느 일정 단계에서 페르미 레벨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이제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따라서 이런 에너지 밴드의 특성이 이제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